먼저 오늘 단행된 개각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2명이 입각하고 5명이 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개각 내용 패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친형, 중기부 장관의 박영선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처 장관은 주로 관료, 학자 출신이 지명이 됐는데 청와대 쪽은 전문성을 많이 고려했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5명으로 내각에 있던 국회의원은 당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선거 출마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개각에 포함이 됐습니다. 당초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우상호 의원이 빠졌습니다. 당에서는 당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무 많이 당의 인재들이 내각에 들어가면 당이 좀 힘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 궁금합니다. 한번 패널들 의견을 들어보겠고요. 또 어제 이해찬 대표가 청와대에 있다가 당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만찬을 했다고 하죠. 고향에 온 기분이다. 당에 헌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전체적인 개각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열을 정리한 것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발표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 7명과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통일부 장관의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영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의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박영선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저 청와대 일기 고생했다고 오늘 밥 사시는 날이라 오늘 맛있게 밥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아니 글쎄요, 오늘은 다른 것보다 정식으로 복귀 인사 드리고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네. 어느 때보다 당정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신뢰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역할이 있다면 뭐든 헌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청와대에 가서 고생들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당 당원들이었기 때문에 당으로 이제 복귀할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 내가 저녁을 한번 대접하려고 그렇게 모인 자리예요. 오늘 구체적인 역할 얘기도 하시나요? 그런 얘기는 없고. 네,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관련 녹취를 들어봤는데요. 자, 정태근 의원,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이번 개각에? 저는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인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개각을 할 때 예. 자질과 능력을 보는 것은 기본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질과 능력들이 내각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예. 저는 사실은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개각은 이해한 것이고, 청와대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예. 얘기냐면, 내각의 주도권도 분명히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엊그저께 저희가 미세먼지와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아주 강한 질책을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장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지금 정부가 청와대가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업무 보고를 받는 모든 부처가 28개입니다. 그중에 작년 12월 중순경에 7개 부처를 받았고요. 기획재정부가 바로 어제 그저께 그것도 서면으로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했고요. 어저께 6개 부처 경제부처가 그것도 서면으로 총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장관들이 뭔가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나머지 지금 한 16국회는 아직도 지금 업무보고 일정을 못 받았습니다. 새 업무보고 일정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각을 기화로 해서 정말 청와대가 만기침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장관한테 그 주도권과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국정운영이 돼야 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 차관급 인사 중에 식약청장이 개편됐습니다. 예, 예. 근데 식약청이라는 데가 식약처. 식약청입니다. 청. 예, 청. 그래서 청. 음식 그리고 약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등이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전문성이 없는 캠프 출신의 사람을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와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그 제약업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 규격에도 안 되는 그런 예. 이제 무슨 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굉장히 많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인사 중에 캠퍼 출신 인사가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제대로 전문성 인사를 써야겠구나라고 예. 인식해 주신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부탁을 드렸는데 주문을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맨 마지막에 질문할 걸. 그런데 말이죠. 이 정부 조직과 관련해서 이름들 좀 자주 바뀌니까 헷갈리기도 하죠. 지난번에도 행정안전부인가 행정재난부인가 뭐 그랬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차지영 교수 그거 하면 좀 찔리죠? 예, 제가 지난번에 그때 행잡으라고 우겼죠. 행정안전부인데. 식약청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식약청도 농림수산부 안에는 또 식약청이 또 있고 또 따로 그래요? 예,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개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차지원 뭐 교수. 결국 중간고사 대비용의 개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이 일종의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뭡니까 이 개편의 대상이 됐던 지금 이 강요들 보면 김부겸 행안부, 김현미 국토부, 김영춘 해수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이분들이 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년 총선에 아마 이분들을 아마 내보내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 말고 유영민 가기정통부 장관 그리고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지금 내년 총선에 지금 아마 이 여당의 그 간판을 달고 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식약처장 예. 이번에 개편됐는데 거기 유영진 식약처장도 부산 쪽에 지금 출마를 준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원들을 총동원하겠다는 그러한 아마 이 포석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또 예.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진영 박영선 의원과 왜 들어갔느냐? 이 두 분이 지금 서울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선 의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또 사선 의원이니까 일종의 세대 교체 의 물꼬를 틀려고 하는 그러한 좀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두 명의 현역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 지금 새로 들어간 강요들은 전부 다 각 전문가라든지 관료 출신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 3년 차를 맞이해서 구체적인 국정 성과를 내야 된다. 그것은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도 아마 이러한 것이 작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여러 가지 다중폭설을 갖고 한 것으로 저는 일단 읽고 싶습니다. 예. 자, 두 분한테 오늘 개각에 대한 평가를 일단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된 진영, 박영선 의원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내정이 돼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서 어깨가 매우 무겁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역임하시는데 지금 한국당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로 원래 얘기 나왔었던 것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청문회 내일 어떻게 내일부터 제가 지금 아는 게 없어요. 네, 두 의원의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박원석 의원. 네네. 진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다가 본인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또 장관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좀 합리적인 의원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죠. 네, 그렇게 네. 알려져 있고 또 관계도 아마 성품이 원만하시기 예. 때문에 관계도 원만할 거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고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새누리당 출신이고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위원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 총선 앞두고서 이 민주당으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산에서 당선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 정부가 인사철마다 일종의 이제 뭐 협치 내각 이런 거에 대한 그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야당 인사를 포함한 협치 내각까지 가기는 여야 관계가 어려워 보이고 그러나 야당 인사는 아니지만 야당 출신 인사인 진영 의원을 내각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포용이나 외연 네. 확장의 이미지까지 이번 인사에서 고려를 한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총선이 가장 큰 인사 고려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기 내각에 임명됐던 장관들이 이제 몸집을 키워서 당으로 돌아가서 차기 총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돌아갈 시점이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의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 수도권 전체에. 예. 그래서 그 교통 정리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총선 불출마를 전제로 두 분의 의원이 입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예상보다 정치인들의 내각 참여폭이 좀 줄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정책 성과를 고려를 해서 전문가들이나 또 관료 출신들을 전진 배치시켜서 이제는 성과 관리에 나서겠다. 예. 이제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청문회라는 이제 국회의 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무난한 인사고 안정에 방점을 둔 그런 인사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기차 대변인은 이제 비대위 끝나서 비대위 대변인은 이제 그만두셨는데 당에 자주 가십니까? 네, 자주 갑니다. 예. 오늘 인사를 두고 이제 여당은 적재적소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점입 가경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4강 그 대사 관련된 인사에 이어서 예. 이건 사실은 이제 총선용이라고 뿐이 저희가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런 문제들을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냥 뽑아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국정 현안과 관련된 고려보다는 총선과 관련된 뭐 자리 배치 내지 또 당에서 요구하는 뭐 일정 부분 반영 이런 것들만 고려된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 총선은 아마 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이 잘 풀려서 이런 국정 운영과 관련된 동력 하에 치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자체적인 어떤 쇼크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세대 교체가 아닐까. 그래서 기준 일명 4선 기준으로 컷오프를 주장하면서 좀 충격을 크게 줘서 총선을 이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됩니다. 총선용 인큐베이터 네. 표현을 역시 대변인 하신 분이라 표현이 다르네. 그런데 현근택 부대변인 지금 이제 당에서 보기에는 반갑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좀 무거워진 느낌이겠어요. 왜요? 이제 장관을 지낸 5명이 우르르 돌아왔으니까. 아니 원래 뭐 의원 하던 분들이고 예. 어쨌든 총선이 어쨌든 뭐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참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총선 경쟁이 당연히 치열한 게 당연한 거고요. 아마 그런 경쟁을 거치면서 뭐 경선을 아마 거치겠죠. 그런 분들이 아마 경쟁력이 있을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그게 걱정스러운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 윤기찬 부대변인께서 이게 무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굉장히 잘 이렇게 한국당에서 협조하다가 마치 이제 그분 가셔가지고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사실은 이제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거의 사실 한국당이 거의 뭐 어찌 보면 특별히 안 내고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태근 의원님도 사실은 지금 시각처장님도 약사 출신이세요. 대한약사의 부회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시각처의 약사 정도 하시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단순히 물론 캠프에 참여한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비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금 인사는 기본적으로 그럼 뭐 총선 이런 거보다요. 뭐 총선을 의식했다 그러면 아마 총선에 오시는 분들 거의 갔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물갈이 신호탄을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무리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좀 성과를 내기 위한 능력을 검토한 인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꼭 한 가지 제가 한 가지만 말씀하시죠. 간단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개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개혁 입법으로 명명되어진다면 마치 이제 한국당이 이 협조를 안 해서 안 됐기 때문에 한국당은 반개혁 세력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혹시나 총선 때 걸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 미리 드린 겁니다.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박영선 의원님이 뭐 아주 중요한 이제 사법개혁 특위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 잘 안 됐던 것인데 마치 이제 이분이 이제 장관을 하게 되니까 이게 못하게 됐다 이렇게 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린 얘기예요. 근데 약사 출신이니까 식약청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제가 대학교 때 화폐금융론을 공부했으니까 한국은행 총재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못합니까? 아니, 못합니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약사라면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캠프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약을 좀 아는 사람이 식약처장을 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왜. 자, 이제 최경철 위원의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번 인사는 너무 주물렀습니다. 주물렀다? 예, 반죽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반죽을 하는지 밖으로 다 새나가 버려서 며칠 전에 지금 입각 명단이 다 나왔어요. 예. 오늘 조간에 오늘 개각 명단하고 거의 똑같은 명단 오늘 조간에 거의 다 나왔습니다. 예. 이게 무슨 감동도 없고 다 알려진 인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 풀이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약한 점이 사람 풀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몇 달 전부터 다 맞춰버린다는 거죠. 박영선 의원은 사실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또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어도 바로 옆으로 간 거예요. 중기부 장관으로. 그러니까 이게 인재풀이 그만큼 없다는 게 알다 보니까 예. 기자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누가 어디로 간다는 것.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앞으로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장악해서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예. 이렇게 작은 인재풀로 어떻게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다시 한번 낳았던 인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특색인 것도 같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워낙 보안을 강조해가지고 하마평에 오른 사람 뭐 혹시라도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취소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미리 좀 흘리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이번 인사에서 관심을 모았던 사람이 이 얘기는 계속 나오다가 정작 입각이 안 된 우상호 의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상호 의원 그동안 문체부 장관에 아주 유력하게 거론이 됐는데 오늘 명단에 빠졌지요. 빠질 거라는 얘기가 또 어제부터 나오기는 했는데 이해찬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핵심 자원을 너무 차출해가면 곤란하다. 그래서 반대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혹시 우상호 의원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좀 있다고 들으셨나요? 오늘 사실 여의도에서 제일 많은 기자들이 물어보는 내용이 예. 그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검증얘기라든지 이거는 사실 무근이고요. 예. 예, 이분이 사실은 대선 때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원내대표 하면서 대선을 잘 이끌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어찌 보면 지금 물론 이제 386 중에 중심 인물입니다만 지금 우리 당에서 이제 큰 선거를 많이 해본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걸로 보고 있어서 아마 그런 면이 고려된 걸로 같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은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저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영선 의원이 입각을 못하고 예. 우상호 의원은 거의 확실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무슨 이유가라는 것들을 수소문에도 잘 다 거기서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상력을 굉장히 동원해 봤습니다. 예. 제가 민주당 걱정해 줄 것은 아니지만 지금 봐서는 지금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소위 86그룹이라고 하는 출마 예정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정당을 놓고 봐도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예. 근데 누군가는 나서가지고 사실은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모든 86 희망자들이 출마하는 대로 경선해가지고 전부 다 공천받으면 그 당의 색깔이 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선거에도 좋은 결과로 귀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나마 86 세력 내부에서 리더십을 인정받는 사람이 당의 총선 전략과 관련해서 중요 위치를 잘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것을 좀 교통정리해주는 악역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봤습니다. 여당보다 더 여당 같은 시각으로 분석을 해주시네요. 차지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저는 두 사람의 이름을 갖고 좀 풀을 해봤는데 진영 의원은 아마 예. 진영을 넘어서 라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또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예. 지금 진보와 그러니까 이 보수 정권을 넘나드는 예. 그러한 측면이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진영 의원이 과거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강요를 했기 때문에 나름의 뭐 통합의 의미도 실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상호 의원은 진짜 그러니까 청와대와 우상호 두 사람만 아는 이 속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호만 아는 속내죠. 한자가 근데- 상호가 아닌데. 예. 예. 그래서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우상호 의원이 그래도 지금 이 상당히 삼선의 중진 의원이고 이거와 관련인데 자신의 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뭐 지금 입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지금 당 차원에서 해명은 있습니다만은 과연 책임 있는 이 지금 정치인으로서 예.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국민적인 관심 사항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상호 의원이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사실 이런 사정 때문에 내가 안 갔다든지 그러한 것은 아마 우상호 의원 본인이 해명하기 전까지는 서로의 상호 속내를 놓고 여러 억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지명을 받은 것도 아닌데 또 입장 표명하기도 좀 어색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최경철 위원 네. 혹시 뭐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는 없습니까? 사실 본인이 장관 가는 것 바라지 않았으면 그 전에 하마평 오를 때 나 갈 생각 없다 이랬을 텐데 아무 말도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 며칠 전에 정치인 3명 중에 1명을 빼야 된다고 그 아. 이름 빨리 빼라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죠. 예. 그때 이미 확정으로 진영 그리고 박영선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그때 이미 우상호 의원은 아마 탈락이 된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 오랫동안 검증을 해왔기 때문에 예. 검증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검증 과정이었다면 벌써 한두 달 전에 탈락이 됐었어야 되는데 예. 최근에 와서 이렇게 이름이 빠진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당에서 요청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정치적 전략적인. 그렇죠. 이 검증에서 빠졌으면 벌써 빠졌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끝까지 오다가 지금 한 일주일 전쯤에서 갑자기 빠졌거든요. 예. 그럼 그것을 볼 때 당에서 요청을 했고 본인도 아마 그 당에서 설득을 해서 결국에 출마 쪽으로 마음에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개각과 관련해서 패널들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